이번 시간에는 스택을 응용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스택 응용의 예 중에 하나인 후위 표기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는 그런 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후위 표기식 영어로는 postfix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제 낯선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낯선 이야기일 텐데 수식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식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예처럼 이제 이런 이제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자와 또 괄호 그리고 피연산자들로 이제 이루어진 이런 수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에 infix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이런 수식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infix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데 infix라는 건 이제 in이라는 건 뭔가 이 가운데라는 얘기니까 뭐가 가운데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수식은 이항연산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이항연산자의 경우에 이 연산자가 적용되는 그 두 피연산자의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4 더하기 7 이렇게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infix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postfix expression이라는 건 뭘까요? post라는 것은 이제 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 혹은 뭐 뒤, 뭐가 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뒤에 들어갈까요? 물론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뒤에 나오는 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7이라는 infix expression을 우리가 postfix expression으로 바꿀 때는 4와 7을 더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이 더하기의 적용 대상인 두 개의 피연산자 4와 7 뒤에 써지는 이런 형식의 수식을 우리가 postfix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7처럼 이렇게 연산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뭐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 어순하고 비슷한 표기법이다. 그러니까 4와 7을 더해라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이제 동사가 맨 뒤에 가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4 곱하기 7 더하기 2 그럼 이렇게 이제 연산자가 여러 개 들어가는 이런 수식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7 더하기 2는 4와 7을 곱해서 거기에 2를 더해라. 이런 방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4와 7을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그 결과를 다시 2와 더해라. 이렇게. 네, 만약에 4 더하기 7 곱하기 2는 어떻게 표기될까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4, 7 더하기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여기 이제 요 위에 얘랑 비슷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은 이제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4와 7을 먼저 더하고 그 결과를 2에 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4 더하기 7 곱하기 2는 더하기와 곱하기의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더 높기 때문에 먼저 7과 2를 곱하고 그 결과를 4에 더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은 후위 표기식으로 기술을 할 때 4, 7 먼저 7과 2를 곱하고 그 결과를 4에다 더해라 이런 방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이렇게 4, 7, 2 곱하기 그러니까 연산자가 나오면 연산자 바로 앞에 있는 두 피연산자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연산자가 나오면 이 7 곱하기 2는 이제 계산 결과로 14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4 더하기 14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물론 간단한 예이지만 사실은 이 예를 통해서 제가 후위 표기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실은 후위 표기식의 정확한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후위 표기식이라는 것을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정의하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후위 표기식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후위 표기식이 4, 7 곱하기라는 후위 표기식은 4와 7을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4, 7, 2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저 수식을 앞에서부터 쭉 스캔하다가 항상 연산자가 나오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피연산자에다가 이 연산자를 적용해서 먼저 7과 2를 먼저 더하고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래서 7, 2 더하기가 9로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나오면 자기 앞에 있는 두 연산자가 4와 9니까 4 곱하기 9를 해서 4, 9, 36. 이제 구구단이 잘 안 외워지네요. 4, 9, 36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4, 7 곱하기 20 빼기라는 이 후위 표기식은 4, 7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먼저 4와 7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20에다가 빼라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3, 4, 7 곱하기 2, 이 후위 표기식은 먼저 3, 4, 7 이렇게 나가다가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자기 앞에 두 개, 4, 7, 28이죠. 2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3은 그대로 있고 4, 7, 28 그 다음에 2 나누기 이런 형태죠. 그러면 나누기가 나오면 다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피연산자에 적용을 하면 28 나누기 2를 하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결과가 14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가 나왔으니까 3 더하기 14에서 결과는 17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식의 표기법을 infix expression 중위 표기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것은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그 수식 표기법을 말합니다. 후위 표기식이라는 것은 postfix expression이라는 것은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뒤에 나오는 물론 뭐 prefix expression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prefix expression은 이제 이 연산자를 비연산자 앞에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곱하기 4, 곱해라 누구를 4와 7을 뭐 이런 방식의 expression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후위 표기식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방 이제 후위 표기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3, 4, 7 곱하기 2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2 나누기 더하기 이런 후위 표기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느냐 하면 그냥 쭉 스캔하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피연산자에 이 연산자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또 쭉 나가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피연산자에 이 연산자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연산자가 나오면 자기 앞에 남아있는 두 개의 피연산자에 이 연산자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이런 규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규칙을 금방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이 규칙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택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수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스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피연산자들을 우리가 쭉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그 피연산자를 언젠가는 꺼내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피연산자들을 나오는 순서대로 스택에 푸시하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3, 4, 7 이렇게 피연산자가 나오는 동안에는 피연산자를 나오는 순서대로 스택에 3, 4, 7 이렇게 푸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산자가 나오면 곱하기가 나오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피연산자에 이 연산자를 적용해야 하는데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피연산자라는 게 결국 스택에서 맨 위에 쌓여 있는 두 개를 의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스택이라는 게 리포 먼저 들어간 애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가장 최근의 두 피연산자라는 것은 결국 스택에서는 가장 스택의 맨 위에 있는, 즉 우리가 스택에서 두 번 연속 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두 개의 피연산자가 스택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에서 그냥 팝을 이렇게 두 번 해서 두 개의 비연산자를 꺼낸 후, 지금 연산자가 곱하기였죠. 그래서 이 두 개에다가 이 연산자를 적용하면 4, 7, 28을 다시 스택에, 그러니까 스택에서 4와 7은 우리가 팝했기 때문에 스택에서 꺼내어 적겠죠. 그래서 4, 7, 28을 한 결과를 다시 스택에 28을 이렇게 푸시해 둡니다. 그 다음 또 2라는 피연산자가 나왔으니까 피연산자는 그냥 스택에 푸시하고 다시 그 다음 나누기라는 연산자가 나오면 또 스택에서 두 개의 스택에서 팝을 두 번 연속해서 하면 2와 28이 나오겠죠. 그래서 2와 28이 나오겠죠. 거기에 나누기 연산자를 적용하면 14가 되고, 그러면 2와 28은 스택에서 팝되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14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이때 조심할 건 항상 스택에서 먼저 꺼낸 애가 오른쪽 피연산자가 되고 스택에서 두 번째로 꺼낸 애가 왼쪽 피연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택이라는 게 먼저 들어간 애가 나중에 나오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나오면 다시 스택에서 두 개의 피연산자를 꺼내어서 즉 3 더하기 14를 해서 그 결과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래서 17 이렇게 해서 이 입력으로 주어진 후위 표기식을 끝까지 내가 읽었을 때 스택에는 이제 하나의 값이 남아 있어야 하고, 이 스택에 남아 있는 하나의 값이 바로 이 수식의 계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수도 코드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empty stack을 하나 만들고, 물론 이 스택 안에는 피연산자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피연산자들이 그냥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택, empty 스택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으로 주어져 있는 후위 표기식을 한 번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하나의 토큰씩. 이 예에서는 지금 모든 피연산자가 한 자리수이지만 뭐 사실은 이제 한 자리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자 단위로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토크나이징을 해서 토큰 단위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토큰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산자이거나,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하나의 연산자이거나 혹은 하나의 피연산자. 우리는 피연산자는 무조건 정수라고. 사실은 이 수업에서 우리는 피연산자는 양의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그러니까 후위 표기식을 토크나이징해서 그 토큰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보는데 모든 토큰이 끝날 때까지 이제 while문을 돌면서 하나씩 봅니다. 그래서 get the next 토큰을 꺼내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겠죠. 그 토큰이 오퍼랜드가 피연산자입니다. 그 토큰이 만약에 피연산자라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3, 4, 2 이런 피연산자는 그냥 스택에 푸시했습니다. 뭐 다른 건 할 거 없고 그냥 스택에 푸시하면 됩니다. 만약 그 토큰이 연산자라면, 오퍼레이터 연산자라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스택에서 두 개의 피연산자를 꺼낸 다음에 거기에 그 연산자를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택에서 하나를 꺼내면 그게 오른쪽 피연산자가 되고, 그러니까 먼저 꺼낸 애가 오른쪽 피연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스택에서 팝을 한 번 더 하면 걔가 왼쪽 피연산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개의 오른쪽 피연산자와 왼쪽 피연산자의 이 연산자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더하기면 더하고 빼기면 빼고 곱하기면 곱하고 나누기면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이 일을 모든 토큰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while문이 끝났을 때, 즉 우리가 이 수식에 있는 모든 토큰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스택에는 반드시 하나의 값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스택이 비어 있다던가 혹은 스택에 두 개 이상의 값이 남아 있다면 이것은 원래 수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식에서 피연산자는 있는데 연산자는 없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while물 빠져나왔을 때 스택에는 반드시 하나의 값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 값을 스택에서 팝하면 그것이 바로 계산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뭐 다시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조금 더 길지만, 이런 이제 후위 표기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스택을 하나 만들어서 피연산자들은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스택에 푸시합니다. 7, 4,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에서 메뉴에 있는 두 개를 마이너스 3과 4를 이렇게 스택에서 꺼낸 다음에 팝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연산자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 12를 다시 스택에 푸시합니다. 팝을 하고 두 번 팝을 하고 계산한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또 1, 5는 연산자니까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1, 5 이렇게 스택에 푸시하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다시 스택에서 두 번 이렇게 팝을 하면 1과 5가 나오겠죠. 거기에 연산자 더하기를 적용하면 결과가 6이 되니까 6을 다시 스택에 푸시하면 6이 스택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연산자 나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6과 12를 마이너스 12와 6을 스택에서 팝을 하고, 항상 이때 먼저 나오는 애가 오른쪽 피연산자가 되고 두 번째 팝한 애가 왼쪽 피연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나눗셈 연산을 적용하면 물론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그 다음 곱하기, 또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스택에서 또 7과 마이너스 2를 팝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고, 그것을 스택에 푸시하면 스택에 마이너스 1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수식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끝났을 때 스택에는 오직 하나의 값이 남아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값이 바로 계산 결과입니다. 자, 이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C 코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괄호치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때 사용했던 트릭을 여기에서 이제 약간 비슷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스라는 배열을, 문자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스라는 문자 배열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모든 연산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스트링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프로그램은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P 연산자가 양의 정수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코드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이런 값이 들어가면 이 코드에서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표시할 때 이 빼기는 이항 연산자가 아니죠. 이것은 이항 연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3 빼기 4 할 때 이 이항 연산자 빼기랑은 좀 다른 뜻이죠. 이것은 어떤 피연산자가 음수라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드는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에 대해서 이것이 이항 연산자인지 혹은 이런 일항 연산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피연산자가 양의 정수일 때만 성립하고,
그다음 모든 그 연산자와 피연산자 사이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백 문자가 있어서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작성한 코드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모든 연산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네 개의 사칙 연산자들을 오퍼레이터스라는 이름의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서 하나의 문자를 읽었을 때 그것이 연산자인지 아닌지를 그 문자가 이 오퍼레이터스라는 배열 안에 있으면 연산자고 그렇지 않으면 비연산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 하나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스택 안에는 피연산자들이 저장되는 스택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 스택의 이름을 오퍼랜드 스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택을 만들어서 그 스택의 이름을 오퍼랜드 스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했던 그 스택 스택을 구현해 두었죠. 이제 이 앞에서 구현해 두었던 스택을 사용한다는 가정이고 우리가 스택을 이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구현을 했고 배열을 이용해서도 구현을 했는데 둘 중에 어떤 코드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보조적인 함수를 하나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is operator라는 것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하나의 문자가 연산자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여는 괄호냐 닫는 괄호냐를 검사할 때랑 마찬가지로 i= 제로에서 이 배열 문자열 오퍼레이터스에 저장된 그 연산자의 개수만큼 그래서 오퍼레이터스 i와 내가 지금 검사하는 문자가 같은지를 검사해서 같으면 i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리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하기는 0이 리턴될 거고 빼기는 1이 리턴될 거고 곱하기는 2 나누기는 3이 리턴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이 리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is operators의 리턴 값이 -1인가 아닌가를 보면 이것이 연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입력으로 하나의 postfix expression이 이것이 지금 후위 표기식이 하나의 문자열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계산하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벨. 먼저 스택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퍼랜드 스택을 create해서 우리가 우리가 구현해둔 스택은 항상 이렇게 create를 해야 실제로 스택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오퍼랜드 스택이라는 것은 그냥 이 스택 객체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일 뿐이죠. 이제 후위 표기식에서 우리가 가정한 게 금방 모든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tr톡으로 이렇게 공백 문자를 딜리미터로 사용해서 str톡을 하면 토크나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토큰을 토큰이라고 하고 while문에서 그 토큰이 널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밑에 보면 토크나이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토크나이징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토큰을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토큰이 피연산자인 경우입니다. 어떤 토큰이 피연산자인지 연산자인지는 우리가 모든 토큰을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토큰의 첫 글자가 0에서 9 사이의 ASCII 코드 값이면 즉 디지트이면 그러면 피연산자라고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산자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is operator 함수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연산자인지를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건 사실은 이제 수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handle exception에서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피연산자라면 지금 이제 피연산자가 꼭 한 자릿수라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피연산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첫 글자만 보고 이것이 피연산자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고 하지만 이제 실제 토큰은 123이라는 문자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123이라는 문자열을
123이라는 정수 값으로 바꾸어 줘야 우리가 계산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arg라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공해 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로 표현된 하나의 정수를 이렇게 정수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연산자 값을 우리가 value라고 하고, 그리고 피연산자의 경우에는 그냥 스택에 푸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푸시 오퍼랜드 스택에 피연산자를 푸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오퍼레이터라면 is 오퍼레이터의 리턴 값이 -1이 아니라면 연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연산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 연산자를 계산해서 그 계산 결과를 리턴해 주는 일을 우리가 evalop라는 별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evalop로 잠깐 넘어가 보면 이게 evalop 함수입니다. evalop는 이제 입력으로 하나의 연산자를 받아서 그 연산자가 어떻게 했죠? 스택에서 내가 곱하기라는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에서 두 번 이렇게 팝을 해서 그 결과를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스택에서 팝을 두 번 하고 여기서는 이제 푸시하는 일은 얘가 하진 않고, 여기서는 그냥 계산 결과를 리턴해 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evalop가 리턴한 값을 푸시하는 일은 여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택에서 팝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스택이 비어 있는지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를, 오퍼랜드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해서 만약에 스택이 비었다면 이것은 수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andle exception 함수를 호출해서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 handle exception 함수를 보면 그냥 입력으로 주어지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exit 1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택이 empty가 아니라면 이제 팝을 해서 첫 번째 팝한 거를 RHS, 이걸 이제 right hand side를 줄여서, 그러니까 오른쪽 피연산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팝한 애가 오른쪽 피연산자고, 다시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해서 비어 있지 않다면 또 한번 팝을 해서 나오는 애가 왼쪽 피연산자입니다. 그래서 left hand side이고, 그런 다음 이제 이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에다가 이 연산자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 스위치문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연산자가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에 따라서 이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 피연산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결과를 result라고 하고, 그 result를 return하는 것이 evalop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evalop가 return해 주는 값을 받아서 그것을 스택에 푸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토큰을 받아서 또 돌아가서 연산자냐 피연산자냐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이 이제 끝나면 입력된 후위 표기식, 그 수식에 대한 처리가 끝난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올바른 수식이라면 스택에는 오직 하나의 값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의 값을 우리가 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먼저 팝을 하기 전에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스택이 비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역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하고, 그렇지 않다면 스택에서 팝을 하면 그것이 계산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예외 처리해 줘야 될 오류가 있죠. 스택에는 오직 하나의 값만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택에서 팝을 하고 나면 스택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스택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리턴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면, 다 끝났는데도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역시 수식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 리턴문은 사실은 실행될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부분이었습니다.